강문경의 인생은 가요대기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2시 17분 서울 한복판의 겨울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그런데도 한 스튜디오 앞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입김이 하얗게 솟구치는 사람들 사이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그날의 주인공은 강문경이었다. 가요대기 무대에서 마지막 한 소절을 끝내자마자 관객석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번졌다. 그리고 그 이름은 듣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키는 이름이었다. 이부진. 누구나 아는 그 사람이 왜 하필 강문경의 무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을까?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 문이 닫혔다. 처음엔 단순한 목격담이었다. VIP석에서 누군가 움직였다. 수준의 이야기.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문제였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강문경은 예정에 없던 동선을 따라 이동했고 제작진이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에는 누군가의 지시처럼 보이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고 한다. 지금 바로 3번 대기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포토라인을 밟았을 강문경이 그날은 카메라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 보안 요원들이 갑자기 늘어나더니 한 줄로 길을 만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묘하게 크게 들렸고 복도는 마치 숨을 죽인 극장처럼 정적에 잠겼다. 그 순간부터였다. 강문경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기류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한 건 강문경이 놓쳤던 한 박자와 누군가가 본 한 장면. 강문경은 가요대기에서 완벽한 고음으로 승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의 무기는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숨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사람처럼 깊어졌다. 관객이 들썩이며 환호할 때도 그는 딱 한 번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 별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별표를 이부진이 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화려함의 중심에서 오래 버틴 사람은 기술보다 사람의 틈을 본다.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성공의 냄새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무게를 맡는다. 그런 해석이 붙였다. 하지만 소문은 언제나 달콤한 미끼를 달고 커진다. 그날 대기실 안에서 오간 대화가 단순한 인사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보통은 지원, 후원, 협업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선택이라는 말이 먼저 돌았어요. 누가 누구를 찍었다가 아니라 선택했다고요. 이 단어가 주는 온도는 전혀 달랐다. 선택은 기회이자 심판이다. 누군가에게는 문이 열리고 누군가에게는 문이 닫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부진은 대체 무엇을 선택한 걸까? 강문경이라는 사람? 그의 목소리? 아니면 그가 가진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을 뒤흔든 첫 번째 반전이 터졌다. 첫 번째 반전, 계약서가 아니라 봉투였다. 대기실에서 나왔다고 전해진 것은 두꺼운 계약서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목격자들이 말한 건 얇은 봉투 하나였다. 로고도 없고 장식도 없고 그저 손에 쥐기 좋은 크기, 위 봉투. 강문경은 그걸 받자마자 잠깐 멈춰섰고 마치 무대에서보다 더 크게 숨을 들이켰다고 한다. 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 강문경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기뻐서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얼굴이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떠올렸고 사람들은 기회를 떠올렸다. 그런데 봉투는 돈과도 계약과도 다른 냄새를 풍겼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어떤 것. 두 번째 반전, 가요대기 편집본이 바뀌었다. 며칠 뒤 방송이 나갔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과 방송에 담긴 장면이 어딘가 달랐다. 강문경이 고개를 숙였던 순간
그리고 VIP석에서 누군가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던 순간이 방송에서는 묘하게 비켜가 있었다. 카메라는 관객을 비추다가 갑자기 무대 조명을 잡았고 화면은 도무지 그 순간을 보여주지 않았다. 왜 하필 그 장면만 사라졌지? 누가 편집을?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던 날 또 다른 소식이 터졌다. 강문경의 다음 스케줄이 갑자기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것. 지역 행사, 라디오 출연, 소규모 무대들이 하나둘 취소되었다. 팬들은 분노했다. 떠오르는 사람을 누가 막는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 취소의 끝에서 나타난 건 상상도 못한 무대였다. 세 번째 반전, 작은 무대가 사라지고 큰 무대가 생겼다. 강문경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곳은 흔한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빛이 과하게 번쩍이는 곳도 아니었다. 대신 정갈한 조명, 절제된 공간, 그리고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관객이라기보다 평가자처럼 보이는 자리였다. 말 그대로 분위기가 달랐다. 그 무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사도 없었다. 하지만 참석자 명단이 돌면서 소문은 더 거세졌다. 그 자리, 오디션이 아니라 선발이래. 대형 프로젝트 시작 전 강문경 씨 얼굴을 직접 보는 자리라던데. 그때부터 강문경의 이름은 가수가 아니라 키가 되었다. 어떤 문을 여는 열쇠, 어떤 판을 바꾸는 신호탄. 진짜 이유는 노래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한 문장으로 전해졌다. 대기실에서 이부진이 했다는 말로 떠도는 문장. 당신이 노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줄게요. 대신 약속해요. 약속.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이건 단순한 후원도, 계약도 아니다. 약속은 서로의 비밀을 만들고 서로의 미래를 묶는다. 그리고 약속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추측한다. 강문경 씨가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이 왜 가요대기 이후에야 등장했는가? 그리고 왜 하필 이부진이었는가? 마지막 반전, 봉투 안의 주소. 끝으로 가장 섬뜩한 이야기가 돌았다. 봉투 안에는 돈도 계약서도 아닌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공연장도 어떤 방송국도 아닌 전혀 다른 곳. 그리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건 강문경이 과거에 발을 들였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어떤 시절과 연결된 장소였다고.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부진의 선택은 단순히 재능을 알아본 선택이 아니다. 그 선택은 강문경의 과거를 꺼내들고 그의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선택이다. 그의 노래를 상품이 아니라 서사로 바꾸는 선택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질문이다. 강문경은 왜 그 주소를 보고 숨을 멈췄을까? 그 주소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일까? 가요대기는 단지 시작점이었을 뿐, 그날 밤 대기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미 커다란 판이 짜여 있었던 걸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부진의 선택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파장은 이제 막 무대 밖으로 번지기 시작했다.